네, 안녕하세요. 예. 전주 상산고가 2000년대 초에 자사고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 그 전부에서부터 존재했던 학교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 상산고는 1981년에 개교된 학교고요. 2003년에 자립형 자사고, 요즘 말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2010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되었죠. 예, 네. 그 원래는 일반고였다가 자립형 네, 사립고로 2000년대 초에 예, 지정이 됐고 이후에 이제 이름이 자율형 사립고로 이제 변경된 거군요. 전환되었습니다. 예. 네, 네. 올해 재지정 대상은 24개 자사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80점에 좀 미달했습니다. 79.61점. 네, 항목별 점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점수가 네. 어떻게 매겨지나요? 지금 그 평가 영역은 모두 6개 영역입니다. 학교 운영, 그다음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 그다음에 재정이나 시설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과에서 모든 점수가 동일하진 않지만 가장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운영 부분, 교육과 운영 각각 30점씩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네, 원래 다른 시도들은 대개 70점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전북만 지금 80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70점이라는 근데 점수가 교육부가 예. 2014년에도 기준 점수가 60점이었는데 서울 저희는 70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점수라는 건 일종의 하한선이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예. 지금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요. 네네. 원래 5년 전에도 5년 주기로 네. 하는 재지정 심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교육부가 권고한 것은 60점이었는데 네. 일부 시도는 이제 70점으로 진행했었다는 거죠. 그런 네네네. 것처럼 이번에는 교육부의 권고가 70점이었는데 전북은 이제 80점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네네. 교육부는 그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꼭 그 네. 점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시도지 네, 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얘기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평가 네. 항목 중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별 지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은 가장 점수 배점이 컸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물론 이제 점수 대비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점수였던 오히려 감사 부분이어서 5점이 간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배자 전형에서는 2.4점 정도 간점이 되었습니다. 예, 상상고에서 우려한 것처럼 10%의 사회적 배려자 전형 부분에 대한 그 점수 감점을 5년 내내 적용한 게 아니고 올해 2019학년도 입학 전형에 한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에 예.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사배자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회통합 예. 전형 대상자 네, 선별 예, 지표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예, 예, 입니다. 2.4점 감점된 건데 그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이게 그렇게 많이 감점된 게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중에서 이제 올해 즉 예, 심사위원들이 2019학년도에 예, 5년간 모두 10%의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점을 할 줄 알았는데 2019학년도에 면 적용해서 10%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잘 안 들렸는데요. 네. 이것보다 더 큰 감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요소였죠? 물론 6점 정도 감점이 되었던 게 학교 운영 부분에서 6점 정도 감점이 되었는데 워낙 이제 100점이 학교 운영 부분에 30점이기 때문에 네. 비례하는 큰 점수는 아닐 수 있겠고요. 감사에서 오히려 제가 12점 할 수 있는데 5점 정도가 감점이 되었으니까 실은 점수로 본다면 감사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네. 감사에서 12점 중에 5점 정도가 그러면 네네, 얼핏 감사. 보기에도 예. 상당히 크게 감점이 된 건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아까 그 사회적 통합 전형 대사에서 2.4점, 감사에서 5점, 이제 비교를 하니까 이제 감사 점수가 크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12점 중에서 5점이면 이제 판단은 이제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적발된 것 중에 감점 사유가 있었던 것들이 한 4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감사를 했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지난 네, 5년간 있었던 이제 2014년부터 예. 2018년까지의 일입니다. 예. 네. 그 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평가에 이제 반영되었다는 네,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상산고 측에서는 이 재지정 취소를 위해서 부당하게 감사 결과를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좀 제시하고 있던데 어떻게 그 답하시겠습니까? 부분은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상상구와 둘러싼 갈등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 이 점수를 제가 조작을 한다든지 부풀려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네,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만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상구에서 밝히는 정도의 부당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분들은 몇 분쯤 되시죠? 제가 심사위원들은 7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 실무자니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는 있다고 먼저 예, 말씀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익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최초의 상상고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이 있고요. 그 네, 후에 교육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문고가 뭔가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청문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교육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재지정이 취소되는 거죠. 일반고로 네, 전환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하면은 자사고로 유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을 지역구의 현역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은천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사고 중에 모범학교로 흠잡을 수 없는 학교를 재지정 취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다. 네. 자,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서 재지정이 취소됐는데 네. 이 80점이라는 기준 점수 또는 그 평가 항목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바로 그게 남용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11개의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머지 10군데는 옛날보다 좀 강화시킨다고 해서 60점을 70점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이 80점이라는 게 우수 점수 31개 항목이 다 맞아야 되는 그 최고가 점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면서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 점수로 삼았는데 유독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했다. 근데 아까 예. 제가 들어본 전북교육청의 예. 대변인 말씀으로는 예. 이게 시도에 자율권이 있는 것이고 5년 전에도 60점으로 교육부가 권고를 했지만 70점으로 진행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요. 근데 아마 이제 교육부 권고 기준이 70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량권 남용이라는 뜻은 바로 그러한 나머지 10개 학교가 전부 70점으로 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80점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김승환 교육감은 뭐 전라북도 공화국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승환 교육감도 다른 도도 좀 봐가지고 평균을 잡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70점 조금 넘어도 다 합격인데 79.61을 받아갖고 취소된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80점에 아주 살짝 미달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네.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상당히 입장에서 보면 아깝다가 아니죠. 예, 예. 네. 다른 입장에서 말씀해 보면 어쨌든 네. 선거를 통해서 대표권을 획득하고 있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제 법률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런 기준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 법적으로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만든 취지가 평준화를 보완해서 수월성과 획일성을 뛰어넘어서 다양하게 인재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교로 17년이 지금 지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 맞춰야지. 아예 그냥 평가를 그 최고 점수의 평가로 해가지고 떨어뜨릴 거를 아예 각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과연 그게 절대 맞는 게 아니죠. 그러면 떨어뜨릴 것을 지금 각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미리 기획했거나 의도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아예 그냥 사립형 사립고를 없애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공약도 있고
또 거기에 평준화에 대한 좌파 교육감들의 그러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상산고등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모범학교로 그런 수월성 교육, 모범적인 학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렇게 이번에 그것도 0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취소한다. 그게 일반적으로 용납되겠습니까? 0.39점 차이였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반대 의견을 내고 계시는 전북 지역 의원님들 가운데서 김수환 네. 교육감과 직접 얘기를 해보거나 또는 전북교육청 입장을 좀 전해 들으신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아니요, 전번에 3월 20일 날 저희가 20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 그 김수환 교육감을 만나러 갔어요. 만난 약속까지 했는데, 아니, 성명서 발표했다고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아, 안 그래서 만나줬다? 왜 안 예, 예. 만나주냐? 아니,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소통을 안 하고 완전히 먹통, 불통 교육감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차단이 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면담이 아니라 이런 이제 네. 공동으로 성명을 제기한 말하자면 이제 의원 그룹이 그렇죠.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상산고는 제 지역구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구 현역 의원이 거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기하고 만나고 싶다 해서 약속까지 해놓고 그거를 취소한다.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 약속까지 했다가 취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그 성명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아, 반대 성명을 미리 제기하고 나서 네, 이제 네. 만나자고 했으니까 뭐 만날 수 똑같은 없다. 얘기할 예. 거 뭐하러 만나냐 이런 식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자사고가 좀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쪽에서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특권적으로 선발을 해가서 거기 예. 서열화를 조정한다. 예.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상산고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전라북도 200개 중학교 중에 한 70명 정도 뽑거든요. 예. 그리고 전주에는 상산고가 자사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서열화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80%가 전라북도 바깥에서 이렇게 다 이제 애가 모여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안에서 무슨 그 70명 해서 3년까지 합쳐봐야 한 200명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영향을 미친다 뭐 한다 말할 그런 거리 정도까지 안 돼요, 그게. 네. 사실 그 70명 정도는 이제 전북도 내 중학교 출신들이지만 200개 학교 중에. 예, 예. 근데 나머지 이제 입학 정원들은 다 전국 곳곳에서 모이는 학생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게 전라북도 지역의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아니, 지금 현재 그러한, 그러니까 서열화, 평준화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학교 중에 전라북도의 전주는 교육도시로서 교육학교의 명문고가 참 17년 동안 그렇게 양성이 있어서 해석됐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인재 양성을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인재하고 또 지역 발전하고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교육도시로서. 네. 그런데 가장 모범학교로 그 상산고 이사장께서 교육자로서 교육의 최고의 그 목적을 두고 사명을 갖고 해온 학교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를 이렇게 폐지한다는 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좀 전에 언급하신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 뭐 수학책 정석의 저자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수단인 법적 구제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뜻 아닐까요? 상산고 이사장, 홍성대 이사장이 정말 수학 일의 정석 우리가 다 공부했죠. 뭐 고등학생이라면 다 바이블처럼.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462억이라는 돈을 십몇 년 동안에 거기에 쾌척해서 그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슨 권한으로 교육감이 감나라 콩나라에서 그거를 취소를 한다?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예. 입장에서 보면. 김성환 교육감이 거기다가 뭘 했다고? 그럼 자기의 공립학교나 잘 판단해서 관리를 할 일이지 자율형으로 맡겨서 완전히 거기에
모든 권한을 주어서 좋은 학교 만들어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학교를 지금 감나라 콩나라 해가지고 다 평가해서 그것도 남용을 해가지고 해왔다는 것은 사실 그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상산고 이사장은 예. 당연히 뭐 예. 법적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